오라버니들 안녕하세요. 남자의 능력이란 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머리털 없고 몽둥이가 작은 돈 많은 의사 남자 만날 바에는 가난하지만 잠자리 기술이 좋은 남자를 만나는 게 낫겠다는 말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돈돈거리는 것은 맞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진짜로요. 자신의 여자를 만족시켜 파트너가 내 남자가 최고라는 느낌을 주는 것이 어쩌면 남자의 진짜 능력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남자의 능력을 진짜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순서대로 이야기해 드릴게요. 내 여자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는 저 위에서 영상 시작 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 딱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것처럼 속궁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딱히 뭘 하지 않더라도 너무나 서로 잘 맞는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하지만 속궁합이라는 것 역시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여자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떻게 해야 제대로 느끼는지에 대한 이해와 스킬이 있어야 속궁합이라는 것을 맞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지식과 기술로 어느 수준까지는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떤 남자는 잠자리를 한 모든 여자들을 다 만족시키기도 하고 반대로 어떤 남자는 자기 혼자만 느끼고 상대방은 아무 느낌도 들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많은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구체적인 방법을 경험해서 알려드릴게요. 이런 남자는 진짜 평생 못 잊어요. 첫째, 노크하기. 여성의 몸이 충분히 자극되고 그곳이 촉촉하게 되어야 비로소 남자와 여자가 만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모두가 다 아는 상식일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이 촉촉해진 것만 확인했다 하면 바로 그것만으로 끝이고 모든 준비가 됐다고 착각하고 바로 깊은 곳까지 들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자신의 크기를 한껏 자랑이라도 하듯이요. 하지만 잘 기억하세요. 만약 촉촉해졌다고 하더라도 그게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체적인 반응은 그렇게 되었을지 몰라도 여자의 심리적인 부분은 촉촉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여자라도 남자와의 잠자리에서 그게 들어오는 순간 항상 여자는 움찔하게 됩니다. 약간 장님이 코끼리 코를 만질 때처럼 어느 정도는 잘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여자에게 들어가기 전에 문을 벌컥벌컥 열고 들어가지 마시고 이렇게 해보세요. 똑똑 들어가도 될까요? 노크하듯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만 해주면 문 안에 있는 사람이 반갑게 문을 열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네, 기다렸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그 입구를 천천히 서성거려 보세요. 그렇게만 하면 오히려 여자가 더 안달이 나서 서로가 황홀하고 만족스러운 잠자리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둘째, 살짝 들어가기. 첫 번째 단계에는 뭘 하라고 말씀드렸죠? 노크를 하라고 했습니다. 입구 부분에서부터 천천히 자극을 해서 촉촉하게 만든 다음에 노크를 하고 들어가세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는 아주 천천히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깊은 곳까지 뿌리 깊게 다 들어가지 마시고 입구 앞부분에서 약 3분의 1 지점까지만 들어가고 그 이상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이 3분의 1 지점에서 여성의 자극을 느끼는 감각들이 모여 있는데요. 이곳을 반복하면서 자극을 하면 여성은 정말 절정으로 만족을 느끼게 되고 분위기가 더 고조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딱 이 숫자만 기억하세요. 3분의 1 정도만 들어가는 것을 반복하면서 약 5분가량만 천천히 느긋하게 해보세요. 여자는 한껏 기대감을 품게 되고 더욱 더 촉촉해집니다. 세 번째, 단계 이제는 최대로 돌격. 입구에서부터 3분의 1 지점까지 시간을 들여 애썼습니다. 이제는 본게임에 들어가 본격적으로 사랑을 나눌 때입니다. 본격적으로 깊숙하게 들어가며 어떤 자세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제 말대로 3분의 1 지점에서 5분 이상 천천히 하셨다면 여자가 이제는 안달이 나서 완전히 준비된 상태일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여러분의 몽둥이를 최대한 깊숙이 돌격하셔서 여자와 하나 되는 일체감을 느껴보세요. 여기서도 잠깐 중요한 팁. 만약에 여러분의 크기가 너무너무 크다면 천천히 반응을 봐가면서 넣어보세요. 아무리 준비가 된 상태라지만 여러분의 것이 너무나 크다면 여자는 어쩔 수 없이 아프게 됩니다.
진짜 매너 있고 멋진 남자라면 다 들어가면서 한번 대화로 물어보세요. 이 정도면 괜찮아? 이렇게 말하면 정말이지 너무나 멋지고 사랑스러운 남자로 보여서 여자의 눈에서 하트가 쏟아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조금 아프면 응 오빠 조금 아파라던지 아냐 오빠 딱 좋아라고 여자가 대답을 할 것입니다. 남성분들은 대답을 듣고 나서 거기에 맞게 얼마까지 들어가도 되는지 판단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간에 대화를 하면서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남자를 만난다면 사실 여자는 조금 안 괜찮더라도 그냥 고마움에 괜찮다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고요? 여자는 배려와 분위기에 반하는 동물이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 반복하기. 대화를 하셨다면 좋고 대화를 하지 않고 표정을 보셨다면 이제 서로에게 어느 정도의 깊이까지가 적절한지 판단이 되셨을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계속해서 반복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이 단계가 보통 남자들이 생각하는 잠자리인데요. 계속해서 왕복 운동을 하면서 여자와 남자가 하나 되는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이 단계에서 남자는 짧게는 3분에서 길게는 15분까지도 가능한데요. 서로의 궁합을 확인하는 단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팁을 드리면 반복에도 속도가 있다는 것인데요. 강약 중 간약을 지키면서 천천히 그리고 빠르게 일정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계속 빠르게만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남성분들의 타이밍에 맞게 적절히 완급을 조절하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자신만의 리듬과 분위기를 즐기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다섯 번째, 서로에 대한 탐닉. 네 번째, 단계가 본격적인 피스톤 단계입니다. 하지만 그 상태, 한 자세에서 모든 것이 끝나면 안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서로에게 맞는 그리고 각자가 좋아하는 자세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맞게 대화를 통해 조금씩 자세를 바꿔가며 서로의 반응을 보는 것이에요. 이 단계에서는 서로가 알고 있는 여러 자세를 말하면서 한번 이렇게 해볼래?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아니면 남자답게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서 조금 리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성향에 따라 천차만별인데요. 어떤 여자들은 얌전한 요조숙녀 같다가도 잠자리에 있어서는 주도권을 갖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경향도 있답니다. 이런 성향인지를 판단해서 여자에게 주도권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여자가 자신이 원하는 자세를 하게끔 해주고 자신이 원하는 리듬대로 한번 맞춰주는 것이죠. 반대로 여자가 남자가 하자는 대로 따르는 타입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또 남자가 멋지게 리드하면서 조금 강하게 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하는 마무리 타이밍도 남자가 알아서 정하는 것이죠. 만약 남녀가 모두 서로 리드하려는 타입이라면 돌아가면서 주도권을 주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에요. 어떠신가요? 보통의 남녀는 잠자리 중간에 대화를 크게 하지 않고 마지막에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남자가 묻는 것이죠. 좋았어? 이럴 때 여자들은 참 난감합니다. 혼자 알아서 원하는 대로 다 했는데 뭘 좋았냐고 물어요. 묻기는 초반에는 둘이서 대화를 하면서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무슨 사이건 간에 처음에 노크하기 단계는 꼭 지켜주세요. 여자가 감동받는 포인트랍니다. 이제 오늘의 다음 콘텐츠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관계할 때 하기만 하면 여자가 환장하고 계속하자고 보채게 되는 자세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세를 취해보는 것도 좋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자세만 잘 마스터해서 사용하게 되면 상대 여자가 매우 만족해하며 행복해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있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여자가 환장하고 미치는 자세 첫 번째, 가위치기 자세. 가위치기 자세는 서로가 어느 정도 힘을 들여야 하고 운동량도 많이 필요하지만 여자가 더욱 깊숙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만족감이 더욱 좋습니다. 이 자세는 피트니스 트레이닝을 하듯이 정확한 자세 교정이 중요한데요. 우선 여성이 정자세로 누운 후 양쪽 다리를 살짝 벌린 후에 한쪽만 접어둔 상태에서 한쪽을 옆으로 트위스트하면서 남성의 허벅지 위에 올리고 본격적으로 삽입을 하면 되는데 이때 여성의 상체는 천장을 보도록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자세는 조금만 어긋나도 상당히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남자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또 이 자세로 너무 오래 하면 여자가 한쪽만 너무 무리가 갈 수 있으니 중간에 왼쪽, 오른쪽을 방향을 바꿔서 진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
정상위 자세, 가장 기본적인 자세인 만큼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자세입니다. 여성이 누워있으면 남성이 그 위에 엎드린 자세이죠. 이 자세는 남자의 방망이가 주로 여성의 음부 아래쪽을 자극하기 때문에 여성의 쾌감 포인트나 음액을 집중적으로 자극하지는 못하지만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있고 서로 양손이 자유롭기 때문에 스킨십도 자유롭고 해서 여자 입장에서는 정신적인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또한 여자가 딱히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인 여자나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여자들 입장에서 상당히 선호하는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후배 위. 가장 동물적이고 원초적 본능을 자극하는 자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남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자세이기도 하지요. 또한 여자들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자세이기도 합니다. 여자들은 이 자세를 야외나 자동차에서 급하고 짧게 즐길 때 또는 관계 도중 잠시 이벤트로 활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남자가 상체를 앞으로 기울여서 여자를 뒤에서 안아주는 것도 좋아합니다. 또한 남자는 두 팔이 자유롭기 때문에 여성의 여러 신체 부위를 스킨십할 수 있습니다. 여자가 성향이 강하다면 뒤에서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하는 그림도 좋습니다. 다만 머리를 너무 세게 잡아당기면 성적인 쾌감보다 고통이 더욱 클 수 있으니 완급 조절은 필수적으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다른 자세들보다 남자의 방망이가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 남자의 방망이가 평균보다 짧은 편이라면 상당히 효과적이지만 평균보다 긴 편이라면 여자의 자궁벽에 닿아서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본인의 방망이가 긴 편이라면 뒤에서 하는 후배위 자세를 할 때는 너무 끝까지 넣는 건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여자 입장에서 방망이가 자궁벽에 계속 닿으면 상당히 고통스럽기 때문이죠. 네 번째, 여성 상위 자세. 남성은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있고 여성이 마치 말을 타듯 그 위에 앉는 자세로 여성이 성관계를 주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세입니다. 하지만 간혹 남편을 너무 사랑하는 와이프는 가장을 내 밑에 깔아뭉개는 것 같아 싫다며 이 자세에 거부감을 갖는 경우가 있긴 한데요. 그런 생각을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랑을 나누는 자세 중에서 여성 상위 자세는 여성에게 최고의 자세라는 것은 이미 여러 사례와 연구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자세가 가장 인기가 많은 이유는 여성이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으며 진행 중에 정확한 속도를 제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자가 절정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여성 상위의 가장 큰 장점은 음액 자극을 통해 쉽고 빠르게 절정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상위는 남자의 왕복 운동을 위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안에 닿는 면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 자세는 여성이 자유롭게 자신의 쾌감 포인트를 쉽게 찾을 수 있죠. 이 자세는 여자가 자신의 몸을 앞뒤좌우로 움직여가면서 본인의 쾌감 포인트를 정확히 자극할 수 있도록 조절함과 동시에 가슴이나 다른 곳을 만지면서 할 수도 있어서 만족감이 2배가 됩니다. 성적으로 만족을 못 느끼거나 절정을 자주 못 느끼는 여성에게 권장할 만한 자세인 것이지요. 또한 여자가 정확한 각도와 삽입 수준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통증으로 인해 중간에 멈출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자세는 여성 자신이 절정에 도달할 수 있게 해주고 여성이 테크닉을 뽐내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상대방을 제어하거나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에게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파트너의 쾌감을 위한 책임감은 확실히 큰 자신감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마지막 5번째, 리버스 카우 자세. 이 자세는 여자가 가장 만족해하고 권장하는 자세인데요. 여성 상위 자세에서 방향만 반대로 바꾼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여성이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자세이며 여자가 자기 마음대로 강약 조절을 하고 자신이 원하는 포인트에서 촉감과 압력을 조절할 수 있기도 합니다. 또한 흥분되는 모습을 남자에게 들키지 않고 표정을 자유롭게 지어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여성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자세입니다. 지금까지 여자가 환장하고 미치는 자세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정리하자면 첫 번째, 가위치기 자세, 두 번째, 정상위 자세, 세 번째, 후배위 자세, 네 번째, 여성 상위 자세, 다섯 번째, 리버스 카우 자세입니다.
분명히 자세가 중요한 건 맞지만 누구는 똑같은 체위인데도 상대에게 큰 임팩트를 주어서 높은 만족감과 쾌락을 주는 반면에 누구는 같은 체위로도 큰 감흥을 못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차이가 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여자에게 정서적인 만족감을 주었느냐 못 주었느냐의 차이가 큽니다. 아무리 신체적으로 성적 자극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자의 정서적인 부분을 자극하지 못한다면 여자에게 큰 만족감과 황홀감을 안겨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남자가 여자한테 맞춰야 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헌신적인 느낌이 아니라 상대 여자와 신체적 변화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결합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만족도 높은 자세와 함께 여자를 정서적으로 자극할 수 있다면 여자는 크게 만족하고 황홀감을 느껴 오라버니를 매일 찾게 될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부분은 당신의 삶을 위한 건강 섹션이 될 것입니다. 골다공증은 말 그대로 뼈에 구멍이 많은 증상을 의미합니다. 골량은 사춘기의 90%가 형성되고 사춘기를 지난 30대 초까지 증가하다가 이후부터 점차 감소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65세 이상인 여성의 경우 2명 중 1명이, 남성은 5명 중 1명이 골다공증에 의해 골절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초기에는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합병증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를 알아채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미리 뼈를 관리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습관과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습관. 첫 번째로는 비타민 D의 섭취입니다. 비타민 D는 뼈의 골절 및 석회와 예방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로 뼈에 칼슘을 계속 공급하고 장에서 무기질이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줄 뿐 아니라 소변을 통해 무기질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런 비타민 D는 보통 20에서 30여 분간의 일광욕을 통해 흡수할 수 있지만 자외선에 대한 걱정으로 이를 실천하기란 쉽지가 않은데요. 대신 평소 비타민 D가 풍부한 달걀이나 연어 등을 섭취해 주시거나 별도의 영양제를 통해 비타민 D를 따로 섭취해 주시는 것도 골다공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자세에 신경을 써주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골다공증과 관련해 자세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하지만 안 좋은 자세는 처음에는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이로 인해서 데미지가 누적이 될 경우 뼈의 부상 및 약화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앉아있거나 걸을 때에도 바른 자세를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수면 시에도 자세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는 세 번째 습관에는 칼슘의 섭취량을 늘리는 것인데요. 칼슘은 골밀도를 유지하고 뼈의 약화 및 골절 예방에 도움이 되는 필수 무기질 중 하나입니다. 신체의 중심을 이루는 뼈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레 칼슘이 빠져 나가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뼈가 쉽게 부러지고 다시 붓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칼슘이 많은 십자화과 채소나 견과류 등을 섭취하거나 칼슘이 함유된 영양제를 꾸준히 복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면 골격계를 튼튼하게 만들 뿐 아니라 염증성, 불균형과 관련된 합병증도 미리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습관으로는 담배를 끊거나 줄이는 것인데요. 직접 흡연자뿐 아니라 간접 흡연자 모두 골다공증이 생길 위험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담배는 골밀도를 줄일 뿐 아니라 장에서의 칼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골다공증을 피하기 위해서는 모든 형태의 담배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뼈에 도움이 되는 습관에는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정적인 생활의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고 비만을 예방하며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 부상이나 골절을 예방하는데요. 주의할 점은 무리한 운동을 할 경우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 3회 이상 30분 이상 걷기 등 적당한 강도의 뼈에 무리가 가지 않을 운동을 꾸준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6번째는 음주를 줄이거나 피하는 것인데요. 술에 함유된 독소는 뼈의 퇴행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골다공증의 위험을 높이게 되며 비만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음주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겠죠? 뼈에 도움이 되는 습관. 7번째로는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인데요. 체중이 과도하게 나갈 경우 골다공증 및 골관절염 같은 염증성, 골격계 질환이 발생하기 쉬운데요. 이는 적정 체중을 넘어설 경우 뼈에 엄청난 압력을 지속적으로 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평소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6가지 대표적인 음식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는 시래기가 있습니다. 시래기에는 칼슘을 비롯해 비타민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여성들의 골다공증 예방에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시래기는 너무 억세지 않으면서 연하고 잎이 푸른 것이 좋은 시래기입니다. 두 번째로 뼈에 도움이 되는 음식은 미역을 들 수가 있습니다. 미역은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줄 뿐 아니라 피를 맑게 하는 효능이 있으며 체내 중금속을 없애주고 당뇨나 동맥경화도 예방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다음은 톳인데요. 톳에는 칼슘이 풍부할 뿐 아니라 비타민 D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꾸준하게 챙겨 드시면 뼈 관련 질환 예방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김 역시 뼈에 도움이 되는데요. 김은 10%의 단백질과 40%의 당질, 칼륨, 요오드, 칼슘 등의 무기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골다공증에 좋은 뿐 아니라 식물성, 섬유질 또한 풍부해서 다이어트에도 좋다고 합니다. 또한 5번째로는 말린 표고버섯을 들 수가 있는데요. 말린 표고버섯에는 칼슘이 풍부할 뿐 아니라 비타민 D도 다량 함유되어 있어 골다공증 예방에 좋다고 합니다. 뼈에 도움이 되는 6번째 음식에는 두유가 있습니다. 두유에는 칼슘, 지방, 단백질 등이 풍부하며 각종 효소, 나 면역글로불린 등이 풍부해서 뼈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습관과 뼈에 좋은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내용 많은 도움 되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